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고구려까지 배웠지. 자, 그 다음 이 선생님 나라 이름 외우라고 했는데 다 외웠니? 그다음에 얘는 부여, 그 밑에 고구려, 그 밑에 옥저, 동해, 그리고 밑에 마한, 진한, 변한 해서 삼한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옥저랑 동해를 배울 차례야. 근데 여기의 특징은 일단 뭐냐? 왕이 없다. 그럼 누가 다스려? 누가 다스리냐면 읍군 또는 삼례가 다스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왕이 없고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떠올리지. 그럼 옥저랑 동해는 왜 이제 망했을까? 바로 고구려 때문에 망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고구려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거를 다 전쟁해가지고 약탈해서 빼먹는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옥저랑 동해가 이제 그 피해자가 됐었던 거죠. 옥저랑 동해는 농사도 잘 되고 바다가 있어서 먹을 거가 엄청 많거든. 그래서 특히 동해에서는 뭐가 유명했냐?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했다. 예. 이것은 뭐냐면 단궁은 짧을 단자야. 한자로 짧을 단자에서 짧은 활이고 그다음에 과하마는 이게 과일나무 할 때 그 과일나무 할 때 과자고 하는 아래 하자고 이제 이 많은 말 맞자야. 너네 과일나무 본 적 있어? 과일나무가 엄청나게 낮거든? 그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엄청 작은 말. 그리고 반어피는 이제 바다표범의 가죽, 이런 거가 유명했다. 자, 그리고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어요.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어. 민며느리제라는 풍습. 자, 우리가 거시기 지난 시간에 고구려 할 때 서옥제 배웠지. 서옥제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 그 신랑 결혼하고 신랑이 신부 집 뒤에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살아. 그래서 일을 대신 해주는 제도라고 했지. 민며느리제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약혼을 해. 그러면 이제 남자 집에서 여자 아이를 키워. 그리고 이제 여자애가 다 크면 진짜로 결혼을 하는 제도다. 자, 그럼 이 두 제도를 봤을 때 특징이 있어요. 왜 굳이 고구려에서는 이렇게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을 해줄까? 옥저에서는 왜 굳이 예비 신부를 남자 집에서 키워줄까?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냐? 노동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 여기 고구려의 서옥제 보면은 이렇게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남편의 집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럼 이 여자가 다시 이제 처갓집, 여자 집으로 다시 올까? 안 와. 그냥 여자는 그때부터 남자 집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여자 집에서는 이제 이때는 아들, 딸들이 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지니까 일할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남자가 먼저 일을 해주는 거야. 예. 그리고 민며느리 제도 똑같아. 민며느리 제도 보면은 이제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 사람이 되는 거니까 미리 가서 이렇게 키워주는 거야. 여자를. 그러면 이제 키우는 그 돈은 이제 아낄 수 있으니까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옥저가 고구려의 침입을 많이 받았으니까 먼저 이렇게 가가지고 결혼 안 한 여자들을 고구려에서 다 뺏어가거든. 그러니까 미리 어렸을 때부터 혼인을 시켜놓는 풍습이다라는 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건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노동력을 중시를 했구나. 여기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겼구나. 라는 특징이 있어요. 알아두면 좋아요.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겼구나.
이거 알아두고. 자, 그리고 동해에서는 족외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족외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같은 시족끼리는 혼인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혼인하지 않는 거야. 마을 밖에서만 혼인하는 거야. 왜? 그래야 마을 밖에 사람이랑 혼인해야 시족이 더 커지고 막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인구가 늘리려는 정책, 즉 노동력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제 책화라는 거 있어.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왕궁면 사람들 마을인데 우리 왕궁 옆에 저기 금마 이런데 금마면으로 우리가 침입을 해 왕궁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소나 말로 배상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책화다. 그리고 동해에서는 제천 행사, 하늘에 지내는 제사인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옥저랑 동해는 헷갈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판서 팁이라는 게 있거든. 판서 팁 이거 잠깐 화면 멈춰가지고 적을 사람은 적도록 하세요. 구분해서 외우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철기시대 국가, 마지막은 사만. 지금 우리가 사는데도 사만 지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사만이 국가 이름이 아니라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이 없고 군장이 다스리는데 그 군장을 신지읍처라고 한다. 옥저랑 동해에서는 읍군 삼로라고 한다. 근데 이 중에 자, 이제 사만의 특징은요. 일단은 제사장이 따로 있어.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 그 제사장 이름은 청군이고 걔는 이제 소도에 살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이 소도라는 곳은 너무 신성한 곳이어서 여기에 함부로 군대가 들어올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범죄자들이 주로 성당이나 교회로 숨어 들어갔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종교시설이니까 뭔가 이게 함부로 경찰이 투입되고 군인이 투입되고 이런 거를 좀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야.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신지랑 읍차도 있지 얘들아. 신지랑 읍차는 정치를 하고 그 천구는 제사를 지내잖아. 그럼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 이게 사만의 특징이야.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 이거를 재정 분리라고 하고 이거의 반대말은 뭐였어? 재정 일치였지. 자, 이 재정 일치 국가 우리가 예시로 든 게 고조선. 즉 그래서 고조선 세운 사람 이름이 단군 왕검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장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조선은 재정 일치 사회였구나를 알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다른 나라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도 똑같이 재정 일치이고 유일하게 재정 분리인 국가가 이제 사만인 거다. 알겠지? 그거를 알아두고 사만은 특히 농사가 잘 됐다. 농사가 잘 됐다는 거. 농사가 잘 됐다. 농사가 잘 됐다. 그래서 저기 김제 가면 벽골제라는 데가 있거든? 그게 이때 지어진 저수지야. 그리고 특히 저기 변한에서는 특히 뭐가 잘 됐다? 변한은 이제 특히 철이 풍부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갖다 팔기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만에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5월과 10월에 지냈다. 그래서 따로 이름이 없고 계절제, 5월제, 10월제 이렇게 불러요. 5월제, 10월제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한이 뭐가 돼요? 마한이 백제가 되고 진화는 신라가 되고 변화는 가야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도는 대충 이렇게 생긴 동네였고 이런 거 이제 요즘도 시골에 가면 조금 남아있는 동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사만의 특징은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한번 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